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주재하고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지난달의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고요. 네. 이로써 헌정 이후에 68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또 이번에 간호법의 조항 중에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규정한 걸 두고도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이렇게 거부권 행사의 배경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안 다시 국회에서 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왕 돌아왔으니까 또 양곡법과 같은 길을 가게 되겠죠. 여야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쳐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이 아니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 조장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걸 넘어서 농민, 노동자에 이어서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재투표에 나서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대한간호협회 단체 행동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간호협회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한간호협회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오늘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증거와 기록이 있는데도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 총선 기획단 활동을 통해서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예고했는데 1923년에 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에 협회 차원의 집단행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상 첫 집단행동이 됩니다. 자, 의료 공백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간호협회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경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함으로써 준법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단체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관련법과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반을 통해서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스크에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23,680명 발생했는데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에는 진단검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월요일 확진자 수는 좀 적게 나오는데 원래 적죠. 네, 그날보다 7,178명이 늘어나서 그래서 16,502명 늘어난 거고요. 일주일 전인 지난 9일과 비교하면 21,675명보다 2,000여 명 늘었고 2주일 전인 지난 2일과 비교해도 7,948명 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 31,695명 발생했었는데 그 이후에 109일 만에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를 기록한 겁니다. 확진자 늘어나는 것도 걱정입니다만 사실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위중증 환자, 많이 아프신 분들 또 그다음에
숨지신 분들 이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위중증 환자 추이는 오늘 150명으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예. 86일째 1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일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52명입니다. 어제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3명이었고요.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3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 10명, 누적 치명률은 0.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어제부터 시작한 거군요. 네,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그리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접종을 권고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이가 백신 추가 접종 예.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고요. 일반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을 4분기인 10월에서 11월 이때 한 차례 접종을 하는데 예. 면역 저하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인 2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연에 2번 접종한다고 질병청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풍토병화가 됐지만 예. 면역 저하자는 이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성인에 비해서 중증 사망 위험이 좀 높기 때문에 예. 2번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용민 아나운서는 몇 번 맞으셨어요? 저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전에 맞고 예. 안 맞고 있습니다. 예. 저는 4번 맞고 1번 걸렸으니까 실제적으로 5번 맞은 셈이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장세동 씨. 5.18 민주화 운동 사흘 전에 광주를 찾은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예.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통령 경호실장 등을 지내며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을 했던 장세동 씨가 예. 5.18 직전인 1980년 5월 15일에 광주를 방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직접 날짜를 특정해서 방문 사실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이 장 씨의 광주 행적이 5.18 당시의 군 지휘권의 이원화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 씨 등이 5.18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건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자신은 지휘체계 바깥에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긴밀한 사이였던 장세동 씨가 특전사 작전 참모의 자격으로 그때 당시 광주에 머물면서 진압작전에 개입을 했다면 전두환 씨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예. 광주 현장의 진압부대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진술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세동 씨 사과했습니까? 일단 장세동 씨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예.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5.18에 대해서 사과했다. 지금이라도 5.18과 관련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에 그건 자연스럽게 된다.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필요하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못할 이유도 없는데 근데 손주는 그러니까 이 전우원 씨를 뜻하겠죠. 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 건데 그걸 연계시켜 당신은 어떠냐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예. 말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네? 조금 전에 그 전원 씨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아, 그때 손주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예. 그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 건데 그걸 연계시켜서 나한테 물어보면 그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마음속 얘기를 느낌이라고 했는데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검찰이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일이죠? 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오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에 우리은행장을 지낸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예.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의 일환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에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들이 이 대장동 사업의 입찰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에 예.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예. 이때 대장동 팀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청탁을 전달해준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등을 약속받은 혐의. 예.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네.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이 그때 대장동 팀의 성남의 뜰 컨소시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후에 이건 불참하고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낸 바 있는데 검찰은 우리은행이 이런 결정 과정을 내릴 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올해 3월 30일부터 박영수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했고요. 지난달 26일에 우리은행 본점 심사부 그리고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 부행장 등 전현직 임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오늘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겁니다. 압수수색이 지금 홍수입니다. 오전에 속보 보니까 또 가상화폐 거래소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수처가요. 또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그런 소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예. 오늘 오전에 국군 방첩사령부, 옛 국군 기무사령부의 수사팀 보내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연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인데요. 송 전 장관의 2018년 7월 당시에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